치과의 되게 큰 매력 중에 하나는 저는 그래서 치과를 간 것도 있는데 치과는 미용이나 성형적인 면도 갖고 있어요. 교정, 그쵸. 미백, 라미네이트 이런 거. 네. 하지만 마치 내과처럼 정말 아파서 이거는 안 갈 수가 없는 것처럼 충치나 신경치료나 임플란트는 정말 이거는 먹고 살기 위해서 치료를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 양쪽의 면을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과가 의대에 10개 넘는 과 중에도 많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치동 캐슬입니다. 오늘은요, 제 옆에 네. 특이한 경력과 화려한 경력을 동시에 보유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특이한 학력으로 치면 서울대 공대와 의대와 치대를 다 졸업을 하고 네. 서울대 이제 14년 다니고 지금 이제 서울 강동구 쪽에서 치과와 의원 두 개를 동시에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서준석이라고 합니다. 오, 네. 안녕하세요. 이거 보니까 네. 제 주변에도 이제 공대 나오고 뭐 의대를 가거나 공대 나와서 치대 간 사람은 많은데 네, 그렇죠. 솔직히 제가 커리어를 보면서 이해가 안 됐던 건 공대에서 의대 가는 건 오케이. 그럴 수 있는데 그렇죠. 의대에서 치대를 굳이? 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거는 제 유튜브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뭐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의대를 졸업하고 이제 아무래도 의사들은 전문의,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사실은 의사 면허의 가치가 거의 한 반 이하로 줄긴 하거든요. 네. 뭐 소득도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는 학생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요즘은 과과별로 거의 펠로우 1, 2년이 거의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지던트 4년을 마쳐도 로컬에 나와서 내가 전문의로서 충분히 돈을 벌 만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과로 예를 들면 내시경 같은 거를 옛날에는 레지던트 때 충분히 배우고 났다면 요새는 펠로우를 안 하면 가르쳐주지 않아요.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요즘은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뿐만 아니라 펠로우 1년까지 거의 6년의 시간을 써야 된다. 써야 와, 그거 제가 몰랐네요. 의사로서 그러니까 이거는 저만이 알려드릴 수 있는 생생한 현실이죠. 그리고 심지어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이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의대를 가면 펠로우를 2년, 3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6년, 7년, 막 7년, 8년을 대학병원에서 보내야 돼요. 여러분이 의사가 되고 나서도 7년, 8년. 그리고 남자는 공중보건 의사같이. 아니면 그쵸. 심지어 4급이어서 공익을 가도 뭐 1년, 6개월, 2년. 하시면 거의 10년 넘는 시간 동안 의대를 졸업하고 나서도 의사가 되고 전문의가 나서도 있어요? 정말 여러분이 듣는 의사의 그런 수입을 얻게 되기까지는 10년 가까운 시간을 그냥 날려버려야 되는. 정말 일만 더럽게 해야 되는. 잠도 못 자. 그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저는 사실 개업을 하고 싶은 사람이었고 개업을 하고 솔직하다. 네, 개업을 하기에는 꼭 전문의를 딸 필요가 없다는 거를 알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냥 일반 의사, GP라 그러거든요. 일반 의사로 개업을 해서 내가 벌 수 있는 가능성과 기대치 소득보다 그냥 치대를 4년간 다녀서 치과 의사 면허로 개업을 했을 때 버는 소득이라든지 그 소득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거를 제가 이제 공중보건 의사를 먼저 하는데 인턴 레지던트 안 들어갔고 왜냐면 안 들어간 게 아니라 못 들어간 겁니다. 제가 나이가 이제 우리나라 나이가 30살 되던 해 딱 의사 면허를 따는데 그러면 인턴을 못 들어가. 무조건 군대를 가야 됩니다. 군대를 더 이상 미루는 한계가 많은 29세거든요. 만약에 제가 나이가 한 살만 어려서 인턴을 들어갔으면 저는 인턴 레지던트를 아마 하고 군대를 가서 그냥 치대올 생각도 안 하고 전문의 따서 지금 의사로 뭐 개업을 하든 페이닥터로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공중보건 의사로 가게 되면서 보건소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그 의료계의 현실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치과 의사는 개업해서 어느 정도 돈을 벌고 의사는 일반이나 전문의는 어느 정도 페이나 돈을 번다. 그리고 이제 3년 동안 지내보면서 깨달은 사실이 그러면 어차피 인턴 레지던트 펠로우 하면 6, 7년을 내가 잠도 못 자고 열심히 제 인생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30대 초중반을 보내야 되는데 그냥 치대를 가서 딱 4년만 열심히 하면 보내면 그리고 치대를 다니면 훨씬 더 시간도 많거든요. 방학도 있고 심지어. 그러면 그러고 나서 치과 의사 면허로 개업을 하면 인턴 레지던트 펠로우에서 전문의로 개업을 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나라면 벌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굉장히 현실적이죠. 그러니까 그런 정확한 계산이에요. 정확한 계산. 이 계산은 의사 면허를 따고 공중보건 의사라는 게 어떻게 보면 보건소 의사지만 거의 로컬에 나가는 거거든요. 실제로 로컬에 나가서 의사들의 그런 페이나 생활을 보고 나서 저는 제 기준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한 거죠. 인턴 레지던트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덜 고생하고 더 높은 소득을 치대를 가는 게 저한테는 주어질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된 거죠.
이게 공부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의대와 치대 사이의 차이점과 그렇죠. 정확하게 현실 판단을 하는 그렇죠. 그 판단력이 더 더 엄청나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제가 내렸던 판단이 지금 10년이 딱 지났는데 2012년에 이제 그 생각을 했으니까 정확히 적중했습니다. 저는 실제로 제 의대 동기 중에 군대를 저처럼 바로 오지 않고 인턴 레지던트를 마치고 전문의를 따고 군대를 해결하고 이제 막 개업을 하거나 페이를 한 제 서울대 의대 동기가 150명인데 150명 중에 저보다 돈을 많이 버는 동기는 한 40명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면 굉장히 서울대 의대 안에서도 상위권이다. 근데 저는 걔네들이 힘들게 잠도 못 자고 고생했던 인턴 레지던트 펠로우 5, 6년을 안 했다는 거죠. 가성비가 쩐다. 그러니까 요즘에 서울대 치대가 상대적으로 인기가 되게 없고 의대가 되게 인기가 많은 건 의대가 더 안정적으로 높은 페이를 벌 수 있으리라는 기대치가 되게 높아져서인데 사실 현실은 꼭 그렇진 않다는 거죠. 서울대 치대를 가는 게 오히려 훨씬 더 덜 노력하고 더 안정적이고 괜찮은 페이를 벌 수 있는 길이 될 수도 있다. 물론 100%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그거는 치대는 약간 영업 베이스라서 영업을 더 잘하면 좀 더 소득이 높고, 그러니까 평균은 비슷할지라도 편차가 치대가 좀 더 높기 때문에 약간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해서 의대를 선호하지만, 아까 좀 전에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영업의 측면에서도 그러면 의사가 되면 영업을 치대보다 훨씬 안 해야 되나? 그것도 또 아니죠. 그렇죠. 의대에 뭐 소위 말하는 인기 있는 과들, 뭐 정형외과, 성형외과, 피부과, 안과 뭐 이런 과들도 영업을 치대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오히려 치대보다 훨씬 더 영업을 많이 해야 돼요. 왜냐면 치대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영업을 안 해도 치료를 받겠다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면 치아가 아프면 잠도 못 자고 일상생활이 안 되거든요. 하지만 피부과, 성형외과는 뭐 피부 좀 안 좋고 코 좀 났다고 해서 굳이 이렇게 필수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치과의 되게 큰 매력 중에 하나는, 저는 그래서 치과를 공부도 있는데, 치과는 미용이나 성형적인 면도 갖고 있어요. 교정, 미백, 라미네이트 이런 거. 하지만 마치 내과처럼 정말 아파서 이건 안 갈 수가 없는 것처럼 충치나 신경치료나 임플란트는 정말 이거는 먹고 살기 위해서 치료를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 양쪽의 면을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과가 의대에 10개 넘는 과 중에도 많이 없습니다. 의대의 보통 과들은 생명이나 먹고 사는데 필수적인 과들,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내과나 외과나 산부인과나 소아과처럼 그런 과들이거나 아예 미적인 과들, 피부과나 성형외과나 이런 과로 나뉘거든요. 두 개 과의 성격이나 카테고리는 너무 달라서 보통 뭐 그런 경제가 호황이거나 뭐 경제가 되게 좋을 때는 이런 피부과나 성형외과 이런 과들이 되게 올라가요. 하지만 요즘처럼 경제가 되게 안 좋고 사람들이 씀씀이를 줄일 때는 이런 과들은 내려가고 정형외과나 내과나 외과 같은 과들이 뜨는데, 치과는 어떠냐면 두 개의 성격을 다 갖고 있고 두 가지 일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호황이야. 막 사람들이 미적인 관심을 가져. 그러면 교정, 미백, 라미네이트로 돈을 벌면 되고요. 요즘처럼 경제가 좀 안 좋아. 사람들이 지갑 씀씀이를 줄어. 그러면 충치나 신경치료나 임플란트로 돈을 벌면 돼요. 그러니까 변화가 가능하다는 거죠. 사실 물론 점점 힘들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도 여전히 치과가 훨씬 더 나은 과라는 게 의대와 치대의 모든 과의 진짜 제일 확실하네요. 제일 확실해. 왜냐면 제가 정형외과 전문의가 되고 성형외과 전문의가 돼본 건 아니지만 저랑 그런 걸 허심탄회하게 페이 1,000원 단위까지 얘기할 수 있는 지인들을 많이 알죠. 과연 나만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왜냐면 심지어 저는 저희 아버지도 정형외과 의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다 알고 있거든요. 여러 인터뷰에서도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치대는 맥시멈 수입이나 뭐 맥시멈 명예나 이런 데서 그렇게 막 상위 뭐 30% 안에 드는 과는 아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살기 힘든 안정성이 중요한 시대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가성비 아닙니까? 가성비라는 측면에서 보면 치과는 의대의 모든 과를 다 합쳤을 때도 상위 30% 안에 무조건 들어간다. 그렇다면 치대를 버리고 의대를 갈 만한 그런 이유가 과연 가성비를 제일 최우선으로 쫓는 학생한테는 과연 있을까? 물론 저도 상담을 할 때 뭐라냐면, 너가 의대에 대한 그런 로망이 있고 의사여야만 의대가 치대에 비해도 압도적으로 좋은 건 뭐냐면, 그럼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그런 지식을 조금이라도 배우고 그런 지식을 알고 있다는 측면에서 조금 더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의대의 압승이에요.
뭔가 생명을 좀 다루고 생명 근처까지는 좀 가보고 싶습니다. 근데 치대는 입안만 보다 보니까 사람을 뭐 살리거나 죽이고 이런 걸 알거나 배우거나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애한테는 제가 뭐라 하냐면 그럼 넌 무조건 의대 가야 돼.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의대를 가는 게 맞고 의대를 안 가고 치대를 가면 분명 후회해. 내가 아무리 편하게 돈을 많이 그쵸. 벌어도 마음 한구석에 뭔가 허한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실은 네. 제 주변에서 네. 전문의 중에서 네. 제일 성공한 친구는 네. 치과 의사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각 지역에 굉장히 약간 경쟁이 심한 동네들 있잖아요. 네, 뭐 맞습니다. 수율이나 강남이나 아, 이런 메인 번화가에. 중에 한 곳에서 한 20개의 치과 중에 1등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아 그러면 뭐 네. 그 친구가 가장 사업을 하는 친구들 제외하고 가장 부유하고 그렇죠. 여유롭거든요. 여유롭죠. 맞습니다. 근데 생각보다는 의사가 아니라 치과 의사인 경우가 있더라. 제 주변에서도 그렇죠. 실제로. 왜냐면 네. 제 주위에 저는 20개 중에 1, 2등 하는 성형외과 의사도 제 지인이 있고 네. 치과도 제 동기가 그쵸. 있는데 그쵸. 두 사람의 그 스트레스와 삶의 삶의- 노동과 궤적은 와 진짜 너무 재밌는데요? 의사 면허를 따고 치과 의사 면허를 땄을 때 초봉의 차이지 초봉에서 좀 초봉의 차이입니다. 초봉이 지금 거의 한 3, 4배 이상 벌어져 있어요. 아... 그 이유는 치과 의사의 초봉이 너무 낮아졌기 때문인데 그조차도 1, 2년만 지나면 거의 같아지거든요. 같아지거나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치대가 좀 더 선호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요즘에 중고등학 어린 분들은 너무 안정지향적이에요. 저희 때보다도. 왜냐하면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그 요즘 중고등학생들이 시대가 뭐 살아가는 그 그렇죠. 문화 자체가 네, 저 중고등학생들이 저희 때보다 뭐 패기가 없거나 의지가 없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살고 있는 시대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살았던 90년대, 2000년대만 해도 뭔가 성장에 대한 그런 어떤 갈망이나 기대나 있어요. 벤처 붐이 불기도 했고 네. 근데 요즘 2020년대는 소위 말해서 뭔가 나이든 저희도 그렇지만 젊은 층도 소위 말해서 성장이나 뭔가 모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동력을 갖기가 쉽지 어렵죠. 않은 시대란 말이죠. 왜냐면 안정적인 선진국일수록 그렇죠. 그 성장률이 낮기 때문에 낮죠. 경제가 네. 성장을 할 만큼 성장이 돼서 그래프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그 요즘 젊은 세대들이 어떤 직업이나 전공을 선택할 때 하는 질문이 그런 거예요. 평균 벌이를 물어보지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때는 그래서 어느 정도 로망이나 낭만이 있어서 어떤 직업을 선택했을 때 잘 됐을 때 상위 30%는 얼마 벌어 이걸 막 물어봤다면 그쵸. 이제 한 2010년 전후로는 평균적으로 얼마 벌어 이걸 물어보더니 이제는 2020년대 어떠냐면 초봉을 물어보거든요. 그쵸. 꼴찌는 얼마 벌어. 예. 하위 30%는 얼마를 벌어. 하위 30%가 얼마를 버느냐를 놓고 봤을 때는 의대가 치대보다 압도적인 승리죠. 그러니까 의대 입결이 치대 입결보다 훨씬 높아져 버린 겁니다. 하지만 그런 거죠. 내가 조금만 열심히 하고 아니면 심지어는 치과 의사가 돼서 1, 2년만 지나면 하위 30%의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냥 중간에 돈을 벌 수 있다면 그 1, 2년 조금 못 버는 것 때문에 치대를 버리고 의대를 간다 라는 선택이 과연 가성비 면에서 합리적인 선택일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죠.